오늘부터 설계 패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는 순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디자인, 헤드 퍼스트 디자인 패턴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패턴은 전략 패턴입니다. 혹시 저한테 자바 수업을 들으신 분은 전략 패턴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인터페이스를 설명할 때 예제로 마지막 슬라이드에 전략 패턴을 소개합니다. 자, 전략 패턴은 뭐냐 하면은 어떤 메소드가 어떤 행위를 하겠죠.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건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함수의 몸체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시행 시간에 바꿀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게 전략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객체들이 우리가 한 클래스의 객체들을 만드는데 각 객체가 어떤 메소드가 불러졌을 때 각 객체는 다른 형태로 그 행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객체를 세팅했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하는 거죠. 보통은 한 클래스의 동일 객체들은 어떤 행위를 부르면 동일한 행동을, 동일한 전략으로 그 행위를 하겠죠. 근데 전략 패턴은 그것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이 헤드 퍼스트 디자인 패턴이라는 교재는 다양한 예제들을 갖고 있는데 재미있어요. 뭐 여러분들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재미난 예제들이 있습니다. 조금 말도 안 되는 예제도 있고 좀 엉뚱한 예제도 있는데 그래도 패턴을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이 판이 작년인가 나왔어요. 한 10몇 년 만에 이 세컨드 에디션이 나왔는데 예제는 하나도 안 바뀌고 별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1판이나 2판이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자, 각 패턴을 살펴볼 때 그 교재에 있는 예제를 중심으로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헤드 퍼스트 디자인 패턴에서 전략 패턴을 소개할 때 나오는 예제는 오리 예제입니다. 오리가 참 많이 등장해요. 이 헤드 퍼스트 디자인 패턴에는 오리, 커피, 피자 이런 거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리 예제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이 오리 응용을 만들어 가지고 잘 성공적으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이 오리 응용은 다양한 오리들이 화면에서 날아다니고 물에서 놀고 이런 행동들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오리들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오리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오리라는 추상 클래스를 만들고 여러 종류의 오리들이 있으니까 이 오리들은 모두 똑같은 행동을 한다고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생각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단지 차이점은 뭐냐면은 오리의 종류에 따라 모습이 다른 거예요. 청둥오리, 빨간머리 오리, 뭐 비오리, 오리에도 종류가 많던데 저도 잘 모르지만 하여튼 오리의 모습들이 그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거 말고는 물에서 노는 거, 뭐 깨깨 소리를 내는 거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만 다를 뿐 나머지는 이제 여기에다 구현이 되고 얘네들은 뭐만 만들면 되냐면은 새로운 오리 종류를 만들고 싶으면은 디스플레이 메소드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그 모습에 오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좋죠. 그래서 잘 썼어요. 상속도 잘 활용한 거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확장을 하고 싶어서 처음에는 오리가 날아다니는데 날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플라이 기능을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플라이 기능. 그럼 플라이 기능을 그냥 여기에 추가하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추가했을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자,
fly를 여기다 추가했는데 이 개발자들이 심심했나 봐요. 그래서 일반적인 오리뿐만 아니라 장난감 고무오리도 상속을 해서 같이 만들어놨어요. 만들어서 이제 새로운 플라이 기능을 추가했으니까 바이어들을 모아놓고 또 새로운 데모를 한 거예요. 이제는 날아다닐 수도 있다, 오리들이.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시연을 했더니 일반 오리들뿐만 아니라 이 고무 오리들도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엉뚱한 일이 벌어진 거죠. 즉 플라이를 여기다가 추가했더니 플라이가 필요 없는 애들도 플라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본 그 객체지향 설계 원리에 따르면 LSP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고 ISP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죠. 2세의 관계가 맞나? 또 2세의 관계가 맞더라도 이게 이 덕이 오리가 필요한데 고무오리를 넣으면 원래는 동작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건데 기대하지 않은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LSP의 문제고, 이걸 추가함으로써 필요 없는 애들한테도 플라이를 만들게끔 강요하는 형태가 되니까 ISP 측면에서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물론 여기서도 보면 꽥을 재정의 했어요. 꽥꽥 대신에 삑삑 소리 나도록 재정의 했습니다. 그러면 미리 플라이가 있는 걸 알았으면 고무오리도 이 플라이를 상소받으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조치를 취해서 플라이를 안 하게끔 만들어 놓을 수가 있죠. 요번에 그 퀴즈 하는데 퀴즈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질문도 있었었는데, 이제 LSP가 위배됐을 때 그거를 완전히 회수해가지고 LSP가 문제가 없도록 만들 수도 있지만, LSP에 위배된 상태를 가진 상태에서도 프로그램을 계속 할 수 있죠. 그때 쓰는 방법이 빔 메소드를 이용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상속은 정적 관계이고 자식들은 취사 선택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상속은. 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LSP에도 문제, ISP에도 문제. 이세가 과연 맞는 건지, 이런 것도 다 고민이 되는 지점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어떤 클래스가 있고 이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면 편한 측면이 있어요. 이세도 대충 맞는 것 같고, 그런데 부모에 있는 모든 메소드를 다 필요하진 않아요. 또 일부 메소드는 다르게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각 클래스들을 상속할 때마다, 상속해서 자식 클래스를 만들 때마다 다 필요한 조치들을 하면 되죠. 그렇죠? 나무오리를 만들 때 필요한 조치하고, 고무오리를 만들 때 필요한 조치하고, 나무오리 만들 때 필요한 조치도 하고, 또 로봇 오리를 만든다, 장난감 오리를 만든다, 그럴 때도 필요한 조치를 해서 오리 클래스를 일부 활용하지만 활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얘에 맞게끔 재정의를 하면 돼요. 개별적으로 해결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에 문제점이 뭐냐?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크게 문제는 없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교재에 보면은 이 질문이 있어요. 오리 행위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속을 이용하는 거의 단점은 뭐냐? 첫 번째가 6개가 주어져 있는데 답은 A, B, D, F예요. 코드 is duplicate. 코드가 중복이 된다는 거예요. 빔 메소드로 재정의하거나 뭔가 재정의하는 이 자체도, 여기도 do nothing이죠. 이 자체도 코드 중복이에요. 이런 코드 중복은 해결한 한 가지 방법은 또 뭐가 있어요?
2장에서 살펴봤고 1장에서도 얘기했듯이 중간 클래스를 도입할 수도 있어요. non-flying dog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코드 중복을 없애는 거죠. 날지 못한 애들은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핵심적인 내용일 수 있는데 전략 패턴 관련해서는 runtime behavior changes are difficult. 실행 시간에 행위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코딩해 놓으면 얘는 평생 못 나는 거예요. 날게 할 수가 없어요. 한번 빔 메소드로 이 클래스의 객체들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 클래스의 객체는 모두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요. 뭐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어쨌든 처음에 만들었는데 플라이를 빼먹고 아니면 플라이를 생각했는데 나중에 만들자고 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어떤 클래스를 만들 때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뭔가 메소드로 나중에 추가해야 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 추가했을 때 그 자칫 클래스에게는 되게 큰 영향들을 주죠. 처음에 아까 오리 그 고모리 만들 때 부모는 원래 처음에 플라이가 없었는데 나중에 들어와서 고모리가 문제가 되는 거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 처음부터 모든 거를 다 사전에 알 수 없다. Changes can unintentionally affect other dogs.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변화를 줬을 때 그 변화가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오리의 플라이 메소드 추상 클래스에 플라이 넣었더니 그걸 상속받고 있던 고무 오리, 나무 오리의 어떤 잘못된 거를 중거가 되는 거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엉뚱하게 행동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플라이 기능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또 여기에 플라이 기능뿐만 아니라 깨끗하는 거예요. 깨끗하는 것도 보면 일반적인 오리들은 깨끗하고 고무 오리는 삑삑하고 나무 오리는 소리를 못 내요. 그러면 이 꽥꽥이라고 하는 메소드, 퀘 메소드도 객체에 따라서는 또 종류에 따라서는 다르게 행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플라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모델링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이제 이런 고민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2장인가 1장인가 거기서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저 플라이 메소드가 이제 있을 때 부모의 이렇게 플라이 메소드가 있을 때 개별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애들이 많아지면은 중간 클래스를 만드는 게 코드 중복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 처음부터 그 ISP나 LSP에 문제가 안 되게끔 설계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플라이가 여기에 없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인 방법인데 이제 설계 패턴이라는 관점에서 또 요 B라는 요 개념 실행 시간에 어떻게 객체 행위를 바꿀 수 있겠냐 바꾸는 게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해결책으로 또한 해결책으로 인터페이스로 묶는 거예요. 뭐 인터페이스 묶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인터페이스로 묶는 건 자바의 경우 인터페이스 묶는 건 코드 중복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이렇게 여기서 플라이 빼고 이렇게 놓은 경우 여기에 플라이를 다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인터페이스는 공통 리모컨만 만들어 준 거지 코드 중복을 해결해 주진 않아요. 그래서 얘도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동적 변화를 제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얘가 날아다니다가 날지 못하게 되겠고 뭐 날개가 부러졌어. 그래서 당분간 못 날아. 그런 변화들을 줘야 되는데 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다양한 조합 문제예요.
다양한 조합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 클래스를 모델링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양한 조합. 그러니까 fly와 깨깨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오리마다 이 fly와 깨깨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다양하게 할 수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모델링하는 게 좋냐? 한 가지 방법은 이런 식으로 상속으로 모델링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상속으로 모델링하게 되면은 필요한 클래스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겠죠. 플라이의 종류와 깨깨의 종류를 결합해가지고 그 조합수만큼 필요한 거죠. 이렇게 A, B 형태로 운영하는 AC, AD, BC 뭐 여러 조합들이 있겠죠. 이 조합마다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하는 건 클래스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설계 패턴을 살펴보는데 이 클래스 폭발 문제라 그래요. 클래스 폭발. 그러니까 클래스가 이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상속으로 해결하다 보니 필요한 클래스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부분마다 설계 원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설계 원리들을 우리가 그 2장에서 미리 봤었죠. 근데 이 전략 패턴을 보면서 또 오리 예제를 보면서 이 교재 저자들이 얘기하는 첫 번째 설계 원리는 이겁니다. Identify the aspects of your application that vary. 그러니까 응용에서 변하는 부분 그리고 변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구분해내야 돼요. 여기서는 스윙이라고 하는 기능은 모든 애들이 공통적으로 변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근데 fly와 깨깨는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설계를 해서 그 부분들이 향후 확장되더라도 OCP가 되게끔 우리가 원하는 건 OCP예요. 결국은 뭔가 만들어 놨는데 새로 확장해야 되는데 기존 애들 다 뜯어 고쳐야 돼. 그럼 그거는 좋은 설계가 아니죠. 그렇죠? 기존에 만든 설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수정하지 않고도 기능을 확장할 수 있어야 좋은 설계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합 문제 해결책으로는 상속은 좋은 해결책이 아니다. 너무 많은 클래스가 정의해야 되는 거예요. 자바 인터페이스 기능도 좋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디자인 프린시플에 의하면은 그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해내야 되고 변하는 부분은 떼어내야 돼요. 오리에 넣어놓으면 안 되고 밖에 빼내서 필요할 때 플러그 형태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동적 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리 클래스로부터 이 베리하는 플라이와 획 기능을 빼내는 거예요. 빼낸다는 건 어떻게 해요? 이 함수들을 별도 만드는 거예요. 별도 클래스에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함수 하나를 가진 클래스를 만든다는 건 원래는 객체지향에서는 이상한 거죠. 그렇죠? 원래 객체지향에서 객체는 상태를 가지고 있고 행위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 fly 기능은 또 꾀끼 기능은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상태는 오리가 갖고 있는 거고 fly와 꾀꾀은 기능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베리하니까 얘네들을 오리에서 빼내서 함수만 딸락 있는 클래스들을 여러 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 만들면 여전히 만들어지는 클래스는 어떻게 돼요? 많아질 수 있죠. 근데 그 많아지는 게 아까 그 클래스 상속으로 해결하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적어집니다. 상속은 똑같은 걸 하려면 조합수만큼
조합수만큼. 예를 들어서 fly 조합이 5개, 그리고 그 깨깨 기능이 4개. 그럼 20개가 필요해요. 종류 따지면 20개가 필요한데 여기는 5개, 4개, 9개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9개만. 그러니까 더 효과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 때 얘를 그냥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클래스에 의존하지 않고 인터페이스에, 즉 추상 타입에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을 각각 만드는 거잖아요. 플라이 하는 방법들을 하나의 클래스에 만들어요. 우리가 날아다니는 방법이 4가지 있다. 날개로 날아다니는 방법, 날지 못하는 방법, 뭐 로켓으로 이용해서 날아다니는 방법, 풍선을 이용해서 날아다니는 방법, 여러 가지 날아다니는 방법이 많을 텐데 이 방법들마다 클래스를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함수만 하나 가진 클래스들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을 직접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얘네들을 묶어줘야 되겠죠. 묶어줘야 얘네들 갖고 필요할 때 바꿀 수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하나 두고 얘네들이 상속해서 요 구체적인 기능을 만들면 우리는 뭐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fly strategy라는 걸 유지하면 돼요. fly strategy라고 하는 그 멤버 변수를 유지하고 fly 할 때 뭘 이용해요? 자기가 유지하고 있는 전략을 실행하면 돼요. 그러면 날개로 날아다닐 때도 있고 그 전략을 바꿔주면 못 날 수도 있고 또 그 전략을 바꿔주면 로켓으로 날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해세의 관계와 의존관계 주입을 이용해 가지고 요 전략들을 꽂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객체들을 다양한 조합을 가진 객체들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전략만 꽂아주면 돼. 얘는 요렇게 행동해야 돼. 그럼 요 전략을 여기다 꽂고 또 이 전략을 여기다 꽂아주면은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장점은 뭐냐면 해세 관계, 의존 관계를 주입하는 거의 장점은 실행 시간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사용하는 전략을 실행 시간에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날아다니다가도 날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날개로 날다가도 로켓을 이용해서도 날아다닐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를 조금 그냥 설명을 조금만 해드리면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우리가 추상 타입이나 아니면 인터페이스로 멤버 변수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의 타입을 구체적인 타입이 아니라 추상 타입이나 아니면 인터페이스 타입을 이용하게 되면 구체적인 클래스에 의존하지 않게 되겠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나쁜 형태가 되겠죠. 얘가 조금 낫고 더 나은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코드는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새로운 종류의 애완동물이 만들어져도 이거에서 바뀔 건 얘만 바뀌면 되는 거죠. 타입만. 여기에 주어진 타입만 바뀌면 그에 맞는 애완동물이 만들어질 거고 그 애완동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얘는 강아지만 유지하는 거죠. 얘는 강아지뿐만 아니라 고양이 등 다양한 걸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 멤버 변수가 됐든 매개 변수가 됐든 무슨 변수가 됐든 가급적이면 상위 타입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유연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요. 타입을 쉽게 바꿀 수 있으니까. 여기다 내가 전달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리 문제를 맞닥뜨린 이 다양한 조합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전략들을, 날아다니는 전략들, 깨깨거리는 전략들,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만들어주고, 얘네들을 아우르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가지고, 이 타입으로 얘네들의 객체들을 유지해가지고, 그 필요한 행위들을 수행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얻어지는 장점은 여전히 코드 중복은 없는 거죠. 그렇죠? 코드는 다 요 각각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니까 코드가 중복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기존 클래스를 변경하지 않고 기존 행위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OCP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전략만 바꿔주면 돼. 여기에 없던 전략을 하나 만들어도 기존의 플라이 스트래티지를 사용하는 애들은 그냥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fly with wings, fly no way 두 가지만 있는데 여기에 fly with rocket, fly with balloon 뭐 여러 가지 나는 전략을 추가하더라도 문제가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의 복잡성을 줄일 수 있고 응집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코드가 점점 분리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에 다 구현되어 있다가 거기서 빼낸 거예요. 근데 무조건 뺄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 클래스가 어떤 메소드를 제공해요. 근데 이 메소드는 한 가지 형태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바 수업에도 가끔 예제 드는 게 뭐냐면은 강아지가 어떤 강아지는 멍멍, 어떤 강아지는 왈왈 할 수 있어요. 멍멍, 왈왈. 그럼 소리가 다른 거죠. 그러면 이거를 객체장과 전혀 상관없이 만들면은 조건문을 써가지고 무슨 조건이면 멍멍, 무슨 조건이면 왈왈 하는 거죠. 그거는 완전 객체장하고 멀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멍멍도 하고 왈왈로 하니까 그러면 얘를 다양성을 이용하자. 그럼 다양성을 이용하면 처음에 생각나는 게 뭐예요? 상속이잖아요. 상속. 그럼 강아지가 있고 강아지 상속받아서 왈왈 강아지, 멍멍 강아지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게 한 가지 방법인데 만약에 멍멍 왈왈 말고 많다. 그리고 이런 애들이 이 강아지의 메소드에 소리 내는 것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필요한 클래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죠. 다양성을 위해서 상속을 처리하면.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전략 패턴을 이용해가지고 얘네들을 그 각각 전략들을 메소드로 만들고 별도 클래스의 메소드로 만들고 언제든지 껴넣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더 훨씬 효과적인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고 OCP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타나게 되는 코드는 이런 코드예요. fly strategy, 꽥꽥 strategy. 두 가지 스트래티지를 멤버 변수로 유지합니다. 근데 멤버 변수 유지하는데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얘가 뭘 유지하냐에 따라서 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애를 유지하냐에 따라서 얘가 바뀌는 거죠. 꽥꽥거릴 수도 있고 삑삑거릴 수도 있고 소리가 안 날 수도 있고 나중 되면은 더 희한한 소리를 낼 수도 있고요. 원하는 전략을 넣게 되면 그 전략에 맞게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략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객체에. 그러면 해세이를 유지하고 객체의 관계를 맺어주는 걸 유연하게 하려고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관계 주입을 이용하는 거예요. 관계 주입. 이렇게 생성자에서 이 객체를 만들 때 이 객체가 해야 되는 기본 행위를 전략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 전략으로 행위들을 하는 상태로 출발하겠죠.
근데 출발하는데 중간에 필요하면 또 set quack strategy, set fly strategy라는 메소드를 제공해서 언제든지 동쪽으로 바꿔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코드에서 말로덕은 fly with wings와 꽥꽥하고 어떤 관계가 돼? 의존관계를 맺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의존관계 측면에서는 이게 어쩌면 당연한 거일 수 있는데 요거보다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게 더 의존관계나 객체장 설계 원리에는 얘가 더 좋은 방법이에요. 얘는 이 말로덕은 구체적인 전략과 의존하지 않고도 프로그램이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구체적인 전략하고 맺어진 거지,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필요할 수 있는데 이것도 별로예요. 차라리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말로덕이나 아니면 뭐 레드헤드 덕 같이 일반 오리들은 기본 출발은 이 두 개의 전략 갖고 해야 돼. 그러면 그거를 여기다 넣는 게 아니라 걔는 또 별도 추성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배울 생성 패턴 같은 걸 이용해서 말로덕을 생성하는 별도 함수를 만들고 그 함수를 이용해서 그 함수에서는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꽂아주게끔, 출발할 때 꽂아주게끔 만들어주는 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코드는 말로덕은 이렇게 짜고요. 그래서 이렇게 플라이 기능을 만들게 되면은 플라이 시행 시간에 바꿀 수 있습니다. 얘가 날아다니다가 이제 더 이상 날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오이 타입을 만들기 쉬워요. 조합으로. 조합. 여러 조합을 가진 형태의 객체를 출발시키기, 만들기가 효과적이고 새로운 행위를 추구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전략 패턴은. 얘도 이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애들을 만들 수도 있죠. 다양한 조합 문제를 만나면은 그거의 해결책은 상속이 아니라 전략 패턴이 좋다. 여기서의 다양한 조합이라는 건 객체가 어떤 행위들을 하는데 한 가지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객체에 따라서는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아까처럼 왈왈 멍멍 뭐 이런 경우, 그런 경우들이 한 가지 메소드만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그런 어떤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거의 모델링은 상속을 이용해서 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전략 패턴을 이용해서 모델링하는 게 깔끔한 방법이다. 그래서 최종 결과의 모습은 이렇게 됩니다. 전략들, 여기서 이 오리에서 그 변할 수 있는 부분, 동일하게 동작하지 않고 객체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할 수 있는 부분은 플라이와 꽥꽥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이와 꽥꽥을 전략 패턴화해서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각각의 전략들을 만들어 놓는 거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각 객체를 만들 때 그 객체에 맞게 꽂아주면 돼요. 꽂아주면 되고, 이 전략을 꽂아줄 때 기본적으로 생성자에서 꽂아주게 되겠고요. 생성자에서 주입하는 형태가 되겠고, 실행 시간에 바꿀 수 있도록 이런 셋 메소드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생성자 주입, 세터를 이용한 주입, 둘 다 하는 거죠. 그 전략 패턴에서는. 그래서 이게 이제 전략 패턴에 의한 해결책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결국은 우리 설계 원리 중에 같은 어떤 그 상속보다 포함 관계를 선호해라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상속보다 포함 관계를 꼭 선호해야 될 때는 어떤 경우냐면 바로 이런 경우. 다양한 조합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다양한 조합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상속을 할 경우에 너무 많은
클래스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클래스를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실행 시간에 각각 행위들을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한번 만들어진 객체가 죽을 때까지 똑같은 행위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그 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면은 전략 패턴을 쓰셔야 돼요. 다양한 조합 문제가 있고 시행 시간에 행위를 바꿔야 됩니다. 행위를 하는 전략을 바꿔야 될 때 여러분들은 뭘 쓰면 돼요? 전략 패턴을 쓰면 돼요. 전략 패턴은 결국 포함 관계를 이용하는 거고 DIP 원리에 충실한 거고 이 DIP 원리에 충실하게 만들어진 설계 패턴이다 보니까 OCP를 가능케 해주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전략 패턴을 좀 요약을 해보면 알고리즘 군을 정의하고 캡슐화해주며 언제든지 바꿀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알고리즘 전략을 갖춘 메소드를 가진 클래스들을 여러 개 만들어야 되겠고 얘를 아우를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알고리즘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와 알고리즘을 분리해 주는 거예요. 오리에서 그 두 개의 행위 알고리즘을 분리해낸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한 가지로만 동작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동작할 수 있으니까. 객체의 상태에 따라 행위를 동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갱어포가 정의한 내용인데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Defines family of algorithm.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하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써야 될 때. 그러니까 결국은 함수가 하나 있는데 이 함수의 몸체가 한 가지로 구현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구현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때 전략 패턴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인캡슐레이트하고 makes them interchangeable. 저게 핵심인 거죠. 서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행동하다가도 다음에는 이렇게 행동하게끔 바꿔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strategy 패턴에 등장하는 클래스는 전략 인터페이스가 등장하겠고요. 이 전략 인터페이스 구현한 구체적인 전략 클래스들이 나오게 돼요. 물론 이렇게 만들기니까 조그만한 클래스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거를 상속으로 해결하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는 훨씬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클래스가 등장하죠. 이 예제에서는 오리가 클라이언트 클래스예요. 오리가 뭘 써요? 날아다니는 전략, 꽥꽥 전략을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클래스가 되겠고 클라이언트 클래스는 멤버 변수로 전략을 유지하게 되겠고 이 멤버 변수를 이용해서 행위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기가 어떤 전략을 유지하냐에 따라서 그 메소드가 호출됐을 때 그걸 수행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략 패턴은 언제 사용해야 되나? 관련 있는 클래스들이 행위만 다를 경우. 그러면 얘네들 하나로 만들고 이 행위를 전략 패턴화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한 알고리즘의 다양한 변형이 필요할 경우. 다양한 변형이 동시에 사용되지 않으며 사용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수 있고 바꿔야 될 경우. 이럴 때 이제 전략 패턴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 알고리즘 구현에 필요한 복잡한 자료 구조를 클라이언트부터 숨길 수 있어요. 요 알고리즘 전략 자체가 되게 구현이 복잡해요. 그러면 얘를 클라이언트에 넣어버리면 클라이언트가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로부터 특정한 메소드 구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빼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큰 클래스는 코드 스멜이라고 그랬죠. 이 큰 클래스가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정 메소드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특정 메소드가. 이 클래스가 제공해야 되는 어떤 메소드인데 너무 복잡해. 그러면 걔를 거기서 빼내야 돼. 거기서 빼내려면은 뭐 어떤 방법 쓸 수 있어요? 전략 패턴을 활용할 수 있고, 전략 패턴을 활용하게 되면은 이쪽에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만 필요한 멤버 변수들은 같이 갖고 갈 수 있어요. 같이 그 전략 클래스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 클라이언트 클래스를 모듈화하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전략 패턴 관계도예요. 클라이언트는 전략을 멤버 변수로 유지하는데 상위 타입으로 유지를 할 것이고, set strategy라는 메소드를 제공하는데 보통 set strategy 말고 생성자에서도 처음에 전략을 세팅하게끔 생성자에서도 전략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이 메소드는 그 안에서는 요 한 문장으로 끝나요. strategy do operatio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장점은 위임이라는 느슨한 연결을 통해 전략을 쉽게 바꿀 수 있고, 실행 시간에 변경할 수 있고, 새 전략을 쉽게 추가할 수 있고, 여러 행위가 전략 패턴 구현될 경우 이들의 조합으로 객체를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객체들이 똑같은 종류의 객체이지만 얘가 어떤 전략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를 수행하는 방법들은 객체마다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전략 패턴의 단점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우리가 구현해야 될 때, 전략 패턴을 구현할 때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행위의 모델링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쉽지 않냐면, 객체의 메소드면 객체의 뭘 이용해야 돼? 객체의 상태를 이용해야 되겠죠. 상태. 근데 이 메소드를 오리에서 빼내서 별도 클래스로 옮겼어요. 그러면 이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는 수행될 때 뭐가 필요할까? 오리가 필요하겠죠. 오리가 유지하는 어떤 상태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를 얘한테 어떻게 줄 거냐? 이 전략 객체한테 그 클라이언트의 상태를 어떻게 줄 것이냐? 이게 이제 고민이 돼야 되는 지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될 때마다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 패턴은 우리가 뭘 전략을 할지는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응용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는 다 다르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뭔가 라이브 갔다가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만났을 때, 이 상황에서는 전략 패턴 써서 설계를 하면은 좋겠구나. OCP도 되겠고, 나중에 확장하는데 내 응용에 도움이 되겠구나 해서 만들어주는 건데, 그 만들 때 별로 어려움은 없어요. 별로 어려움 없는데, 한 가지 고민이 좀 많이 돼야 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 부분을 얘기하면 좀 길어지니까 요 시점에서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